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흥보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흥보가 매를 팔러 우리가 병영으로 가고 있었죠. 자, 우리 그 애들은 정말로 철이 없었다. 오동철병이나 사다 주라고 그러고 특히 큰아들이 너무나 철이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페이지 212페이지를 펼치세요. 자, 거기 봅시다. 흥보가 이런 말이. 자,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했죠. 이제 부인이 못 가게 하니까. 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애기 어멈 그리 하시오. 자, 이제 내가 매품을 파는 걸 이해하시오. 다녀옴세.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흥보가 병영 내려갈지 단식하고 내려간다. 자, 어땠을까요? 이제 마삭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쓰고요. 이제 걸어가는 거죠. 내려간다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갔을까요? 결국에 마삭을 줬지만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삭 없이 집에서 이제 병영까지 가는 이제 흥보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타고 가니까 어때요? 너무나 힘들겠죠. 자, 그 자신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병영 왜 이렇게 먼 것이냐 하는 게 바로 여기 흥보의 대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 성중 어디 배요? 도로는 끝이 없다. 왜 이렇게 가는 길이 뭐냐? 병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곳이냐? 라는 것이죠. 병영을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고생스럽다. 너무 힘들다 하는 흥보의 무거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조자룡 여러분 제갈공명 삼국지 보시면 알고 있죠. 삼국지에서 이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던 능력자들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지. 내가 조자룡이나 제갈공명 정도의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와 있는 조자룡과 제갈공명의 능력을 비교하는 거죠. 누구? 바로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만큼 자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만큼 어때? 병영 가는 길이 힘들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조자룡이 강을 넘던 총총만 있으면 참내 잠깐 가늘만은 몸이 고생스러우니 이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 가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서 잘고 이제 그 얘기요. 그러니까 조자룡이 강을 넘어가던 청총 아주 그렇게 좋은 말이 있더라면 조자룡이 타고 다니던 막 강을 막 넘어 다니던 그런 좋은 말이 있으면 내가 잠깐 사이 슝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때? 그냥 내 몸은 지금 조그만 다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너무 힘들어서 며칠에 걸려서 병영까지 갈지 모르겠다. 너무나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갈공명과 자신을 또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갈공명이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가늘만에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처럼 제갈공명의 축지법 아시죠? 땅을 줄이는 거. 탁탁탁탁 줄이면 어때? 가까워지지 점점 뿅뿅뿅 이렇게 선생님도 축지법을 써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당을 땅을 줄여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가는 거 있죠. 자, 그런 걸 썼던 모양이야 제갈공명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제갈공명이 쓰던 축지법 같은 그런 엄청난 도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근데 조그마한 네 달이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조자룡이나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옛 인물의 아주 뛰어난 능력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만큼 어떻다고 병영 가는 길이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당도하니 드디어 병영에 도착했네요. 오후, 다행이다. 그치? 자, 드디어 이제 여러 날 만에 이제 며칠이 걸렸네. 가는 길마다. 며칠 동안 걸어가지고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영문은 여기 나오죠. 병영. 이제 병영에 갔으니까 병영, 문이에요. 문. 병영문도 굉장히 약간 이제 권위적인 약간 그런 무서운 약간 분위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영을 가니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던 거죠. 무섭나 봐. 그치? 자, 서다 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보니까 깃발이 막 슉슉슉 있고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라 내려다 보니까 막 감시하고 있는 깃발이 막 슉슉슉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뭔가 권위적인 약간 그런 무서운 분위기였다는 거야. 병영에 막상 갔더니. 자, 조굴레의 치세보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해갖고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해서 글자를 떡붙이고 여기까지가 도굴레의 이제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영을 가죠. 우리가 병영이 뭐냐 바로 여기서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조의 우두머리. 그래서 병영에서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병영을 지휘하는 지휘관 우두머리. 자, 그래서 이 도굴레의 치레보소, 또 치레라는 것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 병영에 있는 우두머리의 모습을 좀 보세요. 그만큼 이제 엄숙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굴레의 이제 모습을 쫙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볼까? 아, 도굴레 칠해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겠네. 여기서부터겠다. 잘못 그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왜 이랬을까요? 그 생각해볼까? 도굴레 칠해보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도굴레의 이제 외양 묘사가 되겠죠? 여기 잘못 돼 있네요. 하고 여기 잘못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굴레 시세 보소 여기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도굴레의 겉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도굴레의 모습이 여러 가지 도굴레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었을까? 자, 병절의 우두머리 모습이 이랬다는 거야. 산짐승 털번거지에 남일강당으로 안을 받쳐. 그러니까 저기 남편 바탕에 있는 햇살 무늬가 있는 비단을 딱 하고 또 산짐승의 털번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털로 된 거를 막 뒤집어 쓰고 있는 부분 있죠. 약간 그런 모습, 약간 산적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털 뒤집어 쓰고 있는 산적 같은 모습이고 또 가끔 고리와 이렇게 꼬리라 그래요. 가끔 고리와 미라 귀를 따은 그리고 그 궁처로 만든 가끈을 잡아매고 그러니까 이게 가끈이 있는데 가끈이 이렇게 가끔 고리가 이렇게 가끈 가시죠? 가시열 이렇게 가시고 이제 가끈이죠. 여기다가 귀를 따은 궁처로 만든 가끈을 잡아 깨고 그러니까 비단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라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 가끈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관대, 협수, 군복들을 배에 눌러매고 그리고 이제 옷을 보니까 이제 관대를 딱 이렇게 하고 협수, 이제 군복띠를 이렇게 굴러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집에 이렇게 몸집에 여기 이렇게 몸뚱아리는 요 앞에 이렇게 띠를 물러매고 있더라. 이제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썼을까? 자, 그다음에 날랠 용이라는 글자를 딱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날랠 용 그만큼 날쌔다 뭐 이렇게 하고 붙이고 있었나 봐요. 붙이고 있는 누구의 모습? 바로 도굴레. 자,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바로 병영의 우두머리 도굴레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게 이제 위압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굴레의 모습을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얼마나 이제 갔더니 병영이 좀 엄숙하고 무섭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사람이요 흥보 앞에 쏙 나서면서 이랬다는 거야. 에라 이놈 개 안 끄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오, 도굴레가 흥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봤을 때 흥보는 어쨌든 그 뭐예요? 양반이죠. 양반인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매품팔이를 하러 온 건데 어쨌든 양반인데 양반에게 이놈이라고 한 걸 보니까 조선 후기에 돈이 없는 몰락한 양반들을 많았구나. 정말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구나. 많았구나. 뭐 이런 것도 되지만 뭐 있었구나. 정도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이놈이라고 양반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보가 속마음에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하고 달달달달달 했다라는 거야. 아니 무서워서 갑자기 이놈이라고 하니까 자, 권위적인 병영의 분위기를 느끼고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겁먹었잖아요. 이렇게 흥보가 보고 되게 무서운데 막 좀 약간 이제 이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데 이런 거잖아. 약간 겁먹었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우스꽝스럽게. 그래서 좀 해악성이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문간에 들어가니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4, 5인이 앉았거를 문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병영에 뭐하러 왔어요? 우리가 흥부가 매품을 팔려고 왔죠. 그래서 매품을 팔려고 이제 문 안으로 병영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3명에서 4명 정도 있었다는 거야. 자, 그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흥부처럼 매품을 볼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죠. 매품을 팔려고 갔더니 이미 4-5명이 앉아 있었다. 그 말은 뭐야? 그만큼 경쟁이 엄청 치열하구나. 또 뭐예요? 조선 후기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아주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를 맞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일마저도 서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려 후기에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흥보가 들어가면 인사오
에바오 거기 뒤로 나 말씀이여 조선 제일 가난한 흥보를 버리시오 이렇게 자 조선 제일 가난한 흥보다라고 자신의 가난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왜 이렇게 처지를 가난을 과장해서 얘기를 할까? 일단 이제 과장해서 가난을 우리가 이제 과장하고 즐겁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데서 이제 뭐 해학적인 대화가 느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조선 후기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이 어필을 해서 결국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매품팔이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 놈이 나서며 갑자기 이 한 놈이 누구냐면 이제 뒤에 자기가 여기 설봉애비 머리시오라고 하는 점에서 자신 이름이 설봉애비라는 게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놈이 나서면서 자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자 장자라는 것은 바로 큰 부자. 그러니까 흥보는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한 흥보를 머리시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제일 가난합니다. 내가 베스트 가난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봉애비가 딱 선수를 친 거야. 자 제일 가난하다고 하면 뭐 해야 돼? 매품을 팔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설봉예비가 딱 선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자인데 자 장자는 부자예요. 당신은 큰 부자인데 무엇하러 와서요? 라고 이렇게 벌써 선수를 친 거야. 넌 부자니까 매품은 팔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니까 흥보가 가슴이 끔쩍해서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랬냐? 아니,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매품을 팔 수 없는 건데 하니까 가슴이 끔쩍한 거야. 그래서 거기는 무엇하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설봉애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분서서 사는 설봉애비 모르시오. 자신의 이름 설봉애비라고 I am 설봉애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더 가난하다. 아까 홍보는 조선 제일 가난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설봉애비는 한수 더 뜨는 거야. 뭐라고 하냐? 20원의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어. 나는 가난한데 무려 몇 대 동안 가난하다. 25대 동안 가난하오. 그러니까 자신이 더 베스트 가난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죠.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해학적인 대화 상황인 것을 이제 해학성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놈 나왔는데 이제 뒤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김딱지기라는 거 뒤에 나와요. 자 또 한 놈이 또 다시 나왔어요. 자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이요. 제가 제일 가난 내가 제일 베스트 가난이요. 역시 이제 서로도 가난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매품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덜 가난하다고 해서 매품 파는 것을 놓쳐버릴까봐 다들 자기가 가난하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자 나는 뭐 제일 가난해서 46대 동안 어땠다는 거야? 46대 동안 허적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란 말도 듣도 못하였어.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은 I am 김딱지. 뒤에 이제 나와 있죠. 자신의 이름은 김딱지기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한 놈이 김딱지기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46대 동안 남의 겹방살이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6대 동안 집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때? 앞에 설봉예비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김딱지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화라는 게 원래 내가 안녕 하면 상대방도 안녕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히 소통을 하고 있지 않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어때? 자기 입장만 내가 더 가난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입장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13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한 놈 나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왔네요. 자,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 없음. 이렇게 얘기했죠. 아하, 자, 다른 사람이 정보를 줬네요. 이번 매품 파는 거는요. 바로 먼저 온 순서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품을 파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매품을 팔자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먼저 왔느냐를 우리가 이제 대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더 먼저 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언제 왔어? 라고 그러죠. 나군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 왔냐? 지난 장날에 왔고요. 지난 장날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동틀 때 왔다. 그러니까 뭐 5일장이면 5일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동틀 때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품을 팔기 위해서 매품이 아니고 매품을 팔기 위해 팔기 위해 일찍 온 것을 서로 이제 과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매품을 팔기를 먼저 올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더 먼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또 한 놈이 앉으면서 이제 또 자기가 먼저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나는 온지가 1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볼 내 아들 없어. 나는 온지 10여일이라도 10일 전에 왔구나. 그리고 나는 거기다 플러스 내 대신에 매품을 팔아줄 아들도 없다 라는 것이죠. 내 아들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매품을 팔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품을 팔려고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흥보가 병영에 도착해서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과 만나는 내용. 자, 볼까요? 이제 흥보가 이런 말이,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흥보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이제 먼저 순서대로 매품을 팔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난리도 아니니까, 이렇게 난리도 아니니까, 이제 흥보가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했냐? 아유,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래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라깁세. 자, 제일 가난한 사람이, 가난 자랑을 우리가 한번 해봐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우리 매품을 팔도록 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가난 자랑을 하면서 제일 가난한 사람을 뽑는다는 등,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뽑는다는 등, 이런 걸 봤을 때 매품을 파는 것도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난을 자랑하는 서로 이제 대목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말이 옳다고 사람들이 그래 뭐 가난 자랑을 해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파는 게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고 이제 서로의 이제 가난을 자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동그라미 1 하고 동그라미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또 동그라미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가난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요. 자, 첫 번째 사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난 들어보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서 내가 난 들어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얘기해 보자면 집이라고 내가 딱 집에 들어가면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집이 너무 작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닿는 벼룩 쪽으로 앉을 데가 없고 자 보시면 자 벼룩이 빠르르르 다니잖아 원래. 근데 벼룩이 앉을 곳이 없어. 벌레 이렇게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집이 작다. 집이 너무 적다, 조그맣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삼순구식 먹어볼 내 아들이 없소. 자, 삼순구식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것은 열흘이에요. 그리고 3은 여러분 아시죠? 3일 3 곱하기 10은 며칠일까요? 그럼 30일이 되겠죠. 자, 9는 9 뭐겠어요? 9이 되겠죠. 식은 뭐예요?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9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전 작품에서 삼순구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이 단어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9끼니만 먹었다. 즉 삼순구식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삼순구식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하다라는 그 상황을 대표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집이 너무 적어서 벌레가 이렇게 쪼그려 앉을 구멍도 없고 그리고 30일 동안 9끼니를 먹을 정도로 상당히 가난하다. 그리고 나는 거기다 플러스 아들도 없다.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내 대신 매품을 팔아. 내 대신 매를 맞을 아들도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듣고 있더니 한 놈이 나앉으면서 뭐라고 했냐. 에이, 저기 먹고 살 수는 있겠소. 에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9끼니는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별로 가난하지 않다고 대꾸를 하고 있죠. 저분 가난은 어떠하오?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가난한 거죠? 라고 물어봤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들어보. 내가 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전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발에 얻은 지가 8년이로 돼. 자, 내 가난이 정말 베스트 가난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내 가난은요 남들과 차원이 달라요. 2대째 내가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그러니까 광주산의 사발 여러분들 아시죠? 밥그릇 하나 선반이 얻은 지가 8년이로 돼. 그 말은 뭐야? 8년 동안 내가 음식을 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음식을 담은 이 그릇을 내가 8년 동안 얹어본 적이 없다. 그게 뭐야? 8년 동안 음식을 담아본 적이 없다. 8년 동안 뭐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툭툭 씻고 눈물만 똑똑 흘리고 부엌에 있는 노랑 쥐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노랑 쥐가 이거 밥알을 주우려고 막 다니다가, 그러니까 쥐가 이제 밥알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8년 동안에 밥사발을 얹어본 적이, 사발을 얹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8년 동안 음식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요, 밥알이 떨어져 있으면 밥알을 주워야 되는데 음식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쥐도 밥알을 주워야 되는데 밥알이 없어. 왜냐면 여기 사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안 먹었나 보지. 그래서 밥알이 없어. 그러니까 밥알을 주우려고 어떻게, 쥐가 아이고 왜 밥알이 없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밥알 없지,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밥알을 주우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됐다가 쥐가 드디어 다리에 가래톳이 서가지고 종기가 터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뛰어다니고 너무나 많이 뛰어다녔다. 그 얘기는 뭐야? 밥알이 없어. 밥알이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다녔어. 밥알이 왜 없어? 가난하니까 이 집이 밥알을 떨어뜨릴 밥알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쥐가 밥알을 못 주워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다리 알이 베겠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다리 알이 베갖고 그 다리 알 베긴 것을 종기를 터트리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 다리야 하고 쥐가 들어 놓은 지가 석 달이 되었다. 이제 그 정도로 내가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난 자랑을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굉장히 과장적으로 다들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 어쨌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난하다는 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학적으로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딱지기 썩 앉으면 아이고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어. 거기는 참 장자, 나저 큰 부자. 너네들은 정말 큰 부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제일 가난하다. 자, 내 가난 들어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역시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계속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음악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얼마나 가난하냐면 조그만한 한 칸 초막 하면서 자기 좀 한 칸 초막 뻗을 길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은 너무 조그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팔을 뻗을 때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가난하냐. 자, 우리 아내와 너무 가난해서 집이 너무 조그매서요, 내가 여기 있고요, 우리 아내하고 내가 둘이 안고 누워 있으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아내니까 이렇게 침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 내 상투를 울 밖으로 쑥 나가고, 자, 내 머리 위로 슉 나간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집이 적으니까 집 밖으로 머리 위에가 뻥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자, 엉덩이가 뻥 튀어나온다는 거야. 집이 너무 적으니까 엉덩이가 뻥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알궁둥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이 엉덩이를 보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팡팡 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가 4월 8일 관등다니 소리 같다는 거야. 등불을 다는 행사가 이제 관등인데, 등불을 다는 행사처럼 풍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거기다가 달면은 불을 딱 오르면은 평 이렇게 퉁퉁 이렇게 그런 소리처럼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사람들 몸이 퐁퐁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내 엉덩이가 밖에 튀어나와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팡팡 이렇게 한다는 거야. 궁둥이를 차고 다닌다는 거야.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 집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집이 작고 조그마고 거기다가 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은 지가 3년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그러면서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떡하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무 목등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자, 이 말은 여기서 있죠. 목등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귀신인 목두기를 말한다. 즉 이 얘기는 어떤 귀신이라도 그 아들놈도 자, 나를 못 팔아갈 것이다. 아마 목두기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이해에 누구도 매품을 팔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내가 가난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갑자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서술자가 등장을 하죠. 자, 판소리계 소설 뭐라고 했어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판소리에서 끊임없이 설명을 청중에게 해주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판소리계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지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놈! 아주 거기서 개장을 막다니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누가 위에서 뿅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얘기했냐? 바로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인물을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평가를 딱 내리고 있죠. 이 사람 아주 거기서 욕을 다 먹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 이제 막 가난하다고. 이제 완전 가난한 사람 누구? 바로 김딱지기 당첨이 된 거예요. 자, 흥보가 숨숨 생각하니 흥보가 이제 계속 자기가 비교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어땠다는 거야. 자기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지 몰라. 그만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알겠죠? 자, 동무님,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흥부가.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고 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하고 이제 흥부가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의 가난 자랑을 듣고 매품 파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포기하고 나서 하직하고 돌아오면 사람들께 안녕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이고, 이제 매품을 못 팔았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니 흥부 안에 거동보소 뭐라니 갑자기 이제 어디서 누군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직하고 돌아오면서 탄식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 흥보의 모습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위에서 흥보 안에 거동보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누구야? 바로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뜬금없이 얘기하는 서술자의 개입 역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보 안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아까 뭐였니? 매품 파는 거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이 매를 받다가 죽진 않았을까? 아,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왈칵 뛰어 달려들어. 이제 살아서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흥보 손에 검쳐 잡고 소매를 딱 이제 잡고요. 어땠다는 걸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 213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난 자랑에서 김딱지기 이긴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제일 가난하기 때문에 이겼어요. 자, 첫 번째 사람, 세 사람이 서로 경쟁을 했었죠. 첫 번째 사람은 30일에 9끼니를 먹을 정도로 있었죠. 삼순구식이라고 했죠. 30일 동안 9끼니를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였고,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떠세요? 석 달 동안 밥알조차 볼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다. 그 3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김딱지기는 어때? 밥을 해먹지 않은 지가 3년이야. 3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은 30일 동안에 9끼니는 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못 먹은 지가 3달밖에 안 됐죠. 그 전에는 먹었다는 거잖아. 하지만 김딱지기는 어땠다는 거야? 못 먹은 지가 이미 3년이 넘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앞서 말한 이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베스트 가난 당첨이기 때문에 가난 자랑에서 이겨서 이제 매품을 우리 김딱지기가 팔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가난 자랑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길고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가난 자랑 이렇게 첫 번째 사람,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김딱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바로 뭐였다?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가난을 자랑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얻어본 지가 내가 8년 동안 얻어본 적이 없다. 뭐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하다가 밥알이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그 알을 터뜨렸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이 됐다. 또 김딱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안에 궁둥이가 뻥 나오는데 그거를 애들이 탕탕탕 치고 다닌다. 그런 얘기.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가난한 상황을 과장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마냥 재밌기만 한 건 아니죠. 그 가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좀 씁쓸한 웃음이죠. 씁쓸하지만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조선 후기에 평민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가난 자랑 장면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해학성을 한번 볼까요? 해학성 얘기했죠? 웃음과 비판이 있지만 웃음의 비중이 훨씬 큰 비판이에요. 그래서 연민과 동정의 웃음이라고 보면 돼요. 우프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거 오동철병 하나 사다 줘. 이거 누가 한 거야? 흥보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매를 맞고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매를 맞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돈 벌어다 주는 거구나. 돈을 버는 거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렇게 철없는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철없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악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동철병 하나 사다 줘. 남수제 비단으로 만든 큰 창원 한 벌 사다 줘. 이렇게 또 뭐 사다 줘. 또 담비 가죽에 당병째 땅땅땅땅 큰 아들이 제일 많이 부탁했지. 그래서 이거 사다 줘. 넣어다 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품을 팔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처지에 아들이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는 식으로 이제 웃음을 유발하고 있죠. 또 뭐 있었어요? 가난을 자랑하는 정도 있었죠. 가난 자랑하는 부분. 세 사람이 가난 자랑을 했는데 뭐 삼순 9식 동안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2대째 내려오는 동안 8년 동안 내가 밥그릇을 얹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집은 너무 조그맣고 안에 엉덩이가 뻥 나오고 사람들이 애들이 막 치고 다닌다. 뭐 이거 있었죠. 그래서 가난 자랑을 하는 이 세 부분, 세 사람의 얘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사람들의 가난 자랑을 하지만 어때요? 김딱지구로 갈수록 가난을 자랑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좀 더 반복하고 점점 더 강화되면서 가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 사람보다는 김딱지기가 조금 더 가난이 심해지고 있죠. 이걸 재미있게 우습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을 통한 비판인 해악성이 드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 너무나 이제 반가운 마음인 거겠죠. 남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흥보 손해를 검쳐 잡고 샥 잡아가지고 잡아챈 다음에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설게 우면서 그 얘기는 뭐야? 흥보가 매품을 팔고 진짜로 매 맞고 온 줄 알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와이프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난 대신로 맞을까? 에고 소름이야. 매 맞고 온 줄 알고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냥 자기 분수대로 살 것이지. 그냥 분수대로 살고 우리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대로 살 것이지. 왜 맞고 다녀요? 하면서 너무 슬프네 하고 이렇게 막 울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듯이 설계운이 흥보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렇듯 설계운이 흥보가 이런 말이 뭐라고 하냐, 울지 말라고 이제 달래고 있는 부분이죠. 아내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요. 애기 어머 울지 마오. 애기 어머 울지 마오. 역시 어때요? 이거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이제 음악적인 특징 가지고 있다 있죠. 애기 멈 울지 마오. 애기 멈 울지 마. 몇 음보? 사음보가 돼 있죠. 반복되고 있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반복은 운율이에요. 리듬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서 바로 음악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자, 영문에 들어간 영은 뭐야? 병영, 문에 들어가니 내가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서 내가 나는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라고 했죠. 울지 마오. 내가 병영문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가난한 놈들은 거기 다 모여가지고 나는 거기다 비교를 하니까 나는 큰 부자더라고. 나는 가난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매도 못 맞고 그냥 왔소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대화를 통해서 병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흥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이 매를 맞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를 안 맞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시구나 즐겁거다. 우리 남근 병행 내려갔다가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하면서 이제 너무나 즐겁다. 다행이다. 매 안 맞고 왔구나. 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흥보 아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있죠? 배고픔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배고프잖아. 어쨌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노래라도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음식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요. 이 부분에 역시 해악성이 드러나 있죠. 음식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볼까요? 배고픔을 생각하며 음식 노래 불러보자. 무슨 밥이 좋던 게요? 나는 무슨 밥을 좋아하냐면 이제 밥을 먹고 싶었던 모양이야. 보리밥이 좋거든. 이렇게. 자, 무슨 고기 좋던 게요? 국 먹고 싶은데 비지국이 좋거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게장국에다가 늙은 호박을 딱 넣거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해. 그리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근데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한참 불렀지만 사실은 배고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할 땐 그냥 들깨 깻물 딱
불러놓고 그냥 찬물이야 대사발 좀 먹었으면 든든거든. 그냥 물배나 채우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먹고 싶었던 음식 뭐 이런 것들 쫙 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음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우픈 상황이죠. 해악성이 드러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제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괴롭고 슬픈지가 더욱더 잘 드러나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문장 역시 반복되어 있죠. 이게 다 무슨 특징? 바로 음악적 특징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뭐 따놓고 들기름을 많이 쳐 먹을만 하고 시장할 때는 들기름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높여서 음악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음악에서 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보 안에 우는 말이 흥보 안에가 울면서 말했다는 거야. 우정가장, 애중가장, 뭐라고 하냐, 자, 우정가장, 이렇게 막 있죠. 자, 우정가장,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애중 가장 사랑하는 누구라는 거야? 자식을 배 골비고 자식을 굶기고 있고 또 자식을 못 입히고 있는 내 서름, 농컨대. 자, 흥보 아내의 서름은 뭐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자식을 굶기고 그리고 그런 자식을 못 입히고 있는 게 누구의 서름? 바로 흥보 아내의 서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피눈물이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가 흥보 아내가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바로 이제 중국의 옛 이야기에 나오는 중국 옛 이야기에서 나름 서름이라고 하면 베스트 서름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서럽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체크된 부분부터 쭉 해가지고 뒤에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열려 서름이요.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중국에서 나름 서름으로서는 베스트에 찍는다.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어영 서름이요. 자, 우리가 이제 아황어영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고전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 이제 절개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원래는 이제 아황과 어영은 순임금의 부인이었는데 두 부인이었죠. 순임금이 죽자 이제 어디서 서로 따라 죽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개의 상징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어떤 거였냐면 죽자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대나무에 딱 뿌렸는데 그 대나무들이 모두 얼룩이 있는 대나무가 됐다는 거야. 그만큼 이제 눈물 속에 뭐가 있다고 한이 서려 있다고. 알겠죠? 나름 서럽다고.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을 대나무에 뿌렸는데 그게 얼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서러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또 홍고가를 지어내던 왕소군. 자, 또 왕소군의 서름이요. 자, 왕소군의 서름. 이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였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제 흑노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미인계를 때문에 이제 보내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도 서럽겠죠. 또 장신궁중 꽃이 피니 반처배의 서름이요. 반처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한나라의 궁녀인데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처배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뒤에 결국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장신궁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된 거죠. 왜 따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름 또 사랑에 실패한 여자니까 또 되게 슬픈 서름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옥으로 장시간 장막 속에 죽으니 우미 내 서름이요. 여러분 초안지 아시죠? 초안지에서 결국에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항우가 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항우의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우미인도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운 인물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미인도 역시 서럽다라고 이제 우미인도 서러움을 나열을 하고 있네요. 자, 목을 잘라 절사하니 절사라는 것은 이제 절개를 지켜서 죽으니 하시 연례의 소름이요. 자, 하시 연례는 목을 잘라서 죽었나 보네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 이 사람도 어때요? 나름 서름이라면 베스트 서름에 속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자, 이렇게 중국의 고사 중에서 나름 이렇게 서름적이다. 서름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고요. 또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리듬감을 높이고 있죠. 여기 음악에서 왔다. 판소리에서 왔다. 그러면서 결국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즉 흥보 아내가 이만큼 서럽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반처벼 알아요? 여러분 우민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공부 좀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양반층을 좀 약간 겨냥한 느낌이 들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역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더라. 앞부분에서는 어때? 서민 언어였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서민들의 뭐 가난 자랑이라든지, 그렇지? 거기서 서민들이 쓰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우미인이라든가 반차별이라든가 왕소군이라든가 뭐 아양과 어영이라든가 그 중국의 고사들이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양반층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중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만경창파 너른 물을 말말이 다대인들 끝없는 이내 서름 어디다 하세요날고. 자, 만경창파 저 드넓은 저 바닷속에 있는 너른 물을 내가 말말이 다대인들 그거보다 내 저 넓은 물보다 나의 이 서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굶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옷을 못 입히는 이 서름이 어땠다는 거야?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흥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지금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못 입히고 못 먹이는 서름이 너무 크다 하고 지금 아내가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흥보도 너무나 슬픈 거야. 그러니까 흥보 역시 너무나 슬퍼가지고요.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자, 눈물이 샘물같이 나와보세요. 여러분 눈물 샘물같이 흘려봤어요? 와, 그럼 죽는 거 아니야? 탈수 아니야? 탈수? 그렇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과장적으로 그만큼 슬프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뭐 같이 또 뭐뭐 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유법 중에서 뭐 지규가 쓰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흩뿌리면서 목이 막혀서 기절한, 역시 이것도 과장이지. 갑자기 너무 슬퍼서 눈을 막 눈물을 샘물처럼 강처럼 한번 막 흘리고 난 다음에 기절했다는 거. 그 얘기도 그만큼 슬프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서 들을 듯 말 듯한 말로 겨우내어 기운이 가는 소리를, 목소리를 차량하게 슬피 우려서 만류하며 이런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갑자기 교훈을 남겨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서로 말고 살아가세. 자, 우리가 마음을 옳게 먹고 좋게 먹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래 한때 볼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때 좋은 때가 이제 볼 것이니 올 것이니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자, 그 얘기는 결국에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흥부가 결국에 제비 다리를 고쳐주게 되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주게 되고 박씨에서 박을 심었더니 이제 박씨를 심었더니 이제 박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흥보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흥보가 결국에 복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흥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이 전에 이제 암시와 복선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암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암시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보전을 예를 든다면 나중에 흥보가 결국에 잘 되죠. 부자가 돼서 행복한 결말, 뭐 행복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죠. 이게 결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들은 여러 개가 있어.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진짜로 나중에 행복하게 된, 진짜로 부자가 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이런 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딱 필연적으로 딱 연결이 딱 되는 그것들,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것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암시들은 이렇게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암시는. 하지만 복선은 진짜로 그렇게 연결이 뒤에 거랑 딱 되는 거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랑 진짜로 연결이 딱 되는 그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시 중에 정말로 뒤에 내용과 연결이 딱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정말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부가 앉아 탄식할 때, 부부가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다. 결국에 이렇게 되죠. 전화 이복 뭐예요? 화가 전편에서 복이 다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흥보가 지금 슬픈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전환돼 갖고 나중에 복을 받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자 성어로 이제 권선징악 그리고 전화 위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부가 앉아서 탄식을 할 때 청산은 높이 솟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나는 너무 슬퍼. 그러니까 흥부하고 흥부 아내는 너무나
슬픈데요. 세상에 자연은 너무나 뷰티풀한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청산은 높이 솟아 있고 오호 산은 또 높이 솟아 있네요. 온갖 꽃이 화려하고 꽃이 화려하고 또 찬란하게 피어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바로 자연물은 너무나 아름답다. 인물의 처지는 너무나 비극적이다. 두 개가 대조되죠. 그만큼 대조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슬픈 마음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슬퍼. 남들도 다 슬퍼. 그러면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슬퍼. 근데 남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럼 어때? 내 슬픔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런 거예요. 흥보 부인은 지금 너무나 슬프죠. 가난해서. 그런데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 지금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 흥보의 불쌍한 처지가 슬픈 처지가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접동 두경 깨거리는 때를 찾아서 슬피우니 자 접동 두경 깨거리 이 새들은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울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운다 그냥 슬피 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이입이 드러나 있어서 결국에 비극적인 요 태도가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죠. 비극적인 태도나 뭐 정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고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 니 아니 슬퍼하리. 누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위에서 누가 또 얘기를 하네요. 누구예요? 자, 이게 누구라고 했죠?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죠. 계속 판소리를 하는 창자가 듣는 청중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던 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서술자의 개입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했죠. 소설에서. 그래서 슬퍼서 지금 있고 자연은 아름다운데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누가 아니 슬퍼하리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야 그것을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 있는 부분이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다 했죠. 매품파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흥보를 아내가 기쁘게 맞이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옆에 문제를 볼까요? 214페이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음식 노래를 부르는 흥보와 이를 듣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자. 우린 좀 이제 느낌 알죠? 흥보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음식 노래를 부른다. 이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극복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노래라도 음식 노래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정하장 애중자식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서름이 너무나 큽니다.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흥보의 노래를 듣는 아내는 더욱더 슬프고 처량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다 했네요. 자, 충보전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요약 정리하고요. 그리고 학습활동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있죠? 그거 뒤에 이제 해설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